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달 20일 5개 종단 환경단체 연대체인 종교환경회의가 원불교 서울교당에서 대화마당을 열었습니다. 대화마당의 주제는 지구법과 종교가 만나 환경영향평가를 바꾸자였는데요. 지구법은 무엇이고 환경영향평가는 무엇일까요? 이날 주제에 대한 뜻깊은 발표를 해주신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 임성희 팀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달 20일 종교환경회의 대화마당이 있었는데요. 팀장님께서 함께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종교환경회의와 녹색연합은 한마음 한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종교환경회의와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가 아주 자주 만나는데요. 인간 중심적인 개발주의나 원칙 없는 남개발로 인해서 무생명들이 그야말로 순환을 당하는 현장, 그리고 그런 실태를 규탄하면서 서로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 저 역시 종교환경회의 분들을 아주 자주 뵙습니다. 제가 종교는 잘 모르지만 왜 그 수만 권 책 중에서 단 몇 권만을 남기라고 하면 경전이 남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예, 말씀이나 뭐 교리, 근본적인 철학서 같은 것에서 이야기하는 뭐 근본적인 고갱이, 근원 이런 것들이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녹색연합은 4대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네. 생명 존중, 생태 순환형 사회 건설, 비폭력 평화, 녹색 자치 실현이라는 4가지 가치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그중에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가 맨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와 그 권리를 존중하고 그 생명의 터전인 산림, 하천,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종교가 추구하는 진리나 가치, 저희가 추구하는 진리나 가치 이런 것들이 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그 종교라는 게 시대가 지나도 변치 않는 정신과 가치를 전하고 있기에 이 환경운동 역시 우리 또 종교인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날 대화마당의 주제가 지구법과 종교가 만나 환경영향평가를 바꾸자였습니다. 자, 여기서 지구법이라는 게 무엇이고 환경영향평가는 무엇인지요? 네, 그날 지구법에 대한 내용은 그 박태현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구법은 인간의 법을, 즉 인류를 넘어서 더 넓은 맥락 안에서 설정하려는 시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일종의 지구 공동체 성원의 권리 장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지구 행성을 인간과 비인간 존재 그리고 생태계와 같이 자연 시스템이 함께 어우러진 상호 의존적인 기능적 통합체로 본다면 인간 시스템이 지구 시스템의 하부 시스템인 거겠죠. 그렇죠. 그에 반해서 이게 환경영향평가법은 인간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이 환경 계획과 부합하는지 혹은 그 개발 입지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환경 현황을 조사하고 평가하고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면서 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들을 주민들이 제시할 수 있도록 해서 개발 사업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먼저 이 지구법에 대해서 그 좀 이해를 돕자면 사실 그 우리 인간이 만든 법은 다 인간 중심주의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지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상위법 개념이기도 하고 그래서 위대한 법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그런데 지구법이라는 게 독자적인 뭐 별도의 법률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인간의 법, 예를 들면 가장 상위법인 헌법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기본법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런데 그런 법의 법률로 조항으로 녹아 있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법률의 조항으로 관통되는 그런 형식을 띠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에콰도르는 헌법에, 그리고 볼리비아 같은 국가는 어머니 지구법이라는 법률에 그 자연의 법인격을 이제 인정하는 조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왕가누민강이 법인격을 가진 최초의 자연으로 인정받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지구법이라는 게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이고 또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네. 어쩌면 뭐 양심, 뭐 도덕에 바탕한 그런 어떤 인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역시도 인간 중심주의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환경 영향 평가도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 보자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는 자연은 자원이고 개발 대상이고 다른 그 모든 것들에 비해서 인간의 그 행위가 가장 앞서고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네. 사실 그것도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게 인간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실 인간이라는 생물종도 함께 존재해야 되는, 공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사실 공생체계가 무너지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체 속에서 각각이 유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질서를 무너뜨리려면 결국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층이나 차원은 좀 다르지만 지구법이라는 것과 인간의 법 모두 저는 인간에 의해서 혹은 인간 질서 내에서 인간의 언어로 만든 거지만 인간 외의 생명체나 지구 혹은 우주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에 권리가 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인간이 독점하고 있는 논리, 그런 주의들을 좀 넘어서자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하나 예를 들자면 그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네. 얼마나 돈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뭐 그다음이 뭐 동식물들이 살아갈 터전을 잃고 이런 건 사실은 좀 후순위죠. 예. 네, 고려의 대상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자 또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영향평가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좀 조사 평가해서 환경 오염이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데, 그 평가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개발 사업자가 환경영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사업자, 예를 들면 이제 공항 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토부가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데, 국토부에는 그런 전문 역량이 없으니까 환경영향평가 자격을 갖춘 업체에게 환경영향평가 대행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환경영향평가 대행을 직접 합니다. 즉 갑이 을에게 직접 대행 발주를 하다 보니까 대행업체가 객관적으로 평가서를 작성하기 좀 곤란한 그 갑을 관계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독립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게다가 저가로 대행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환경조사를 충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빨리빨리 진행하게 되다 보니까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평가서에 쓰거나 조사를 하지 않고도 조사한 것처럼 거짓 혹은 부실 평가서를 쓰고 그걸 바탕으로 사업이 통과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대행 발주를 직접 하지 말고 평가에 드는 비용은 다른 독립적인 기관에 위탁하면 그 독립적인 기관이 자격이 있는 업체에게 다시 발주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좀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바꿔보자라는 것이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 환경영향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이 환경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그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서 작성을 하기에는, 왜냐하면 그 평가 업체들이 계속 환경영향 평가를 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가 곤란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종교 환경회의나 우리 녹색 연합이나 이런 민간 어떤 환경 단체의 그 인원들도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또 개발하고 또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환경 영향 평가는 꼭 필요한 그 일일 텐데요. 앞으로 정부나 국회에서 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좀 관심들을 네. 갖고 있을까요? 지금 국회 관련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원회가 환경노동위원회라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실 여러 곳과 만나서 환경영향평가법이 왜 개정돼야 되는지 설명드리고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시키자라는 논의도 했는데 지금은 2개 의원실에서만 법안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의원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발의된 법안이 국회 내에서 논의되고 국회 내 절차에 따라서 법안 심사 소위도 거치고 또 법사위도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거대한 양당들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아직 민주당은 발의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청하고 요구하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의외네요. 민주당이 또 많은 관심을 갖고 법안에 참여를 할 것 같은데, 예. 네. 앞으로 또 많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녹색연합 그린 프로젝트의 팀장으로서 지금 네.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과제가 있다면 또 지금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많은 기자회견들이 끊이지 않고 열리고 있는데요.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요구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4대강 재자연화 정책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을 가두면 썩기 마련이고 그런 만고의 진리가 외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기후위기에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되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게 세우고 탈탄소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시켜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핵발전을 멈추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계획된 신규 핵발전 건설 사업이나 뭐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사업을 이어나갈 것처럼 이야기해서 이거는 굉장히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굉장히 미래를 배반하는 선택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생물 다양성 위기가 굉장히 또 심각해서 보호 지역들을 확대 지정해야 하는데 확대 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 지역을 보호 지역답게 관리하도록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훼손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보호 지역 내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뭐 케이블카 건설 사업이나 공항 건설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중요하고 저는 그러기 위해서 종교인, 환경인, 종교, 환경인 모두가 우리 지구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주 만나고 또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종교인들의 환경운동 소식 이렇게 종종 전해드리는데 우리 녹색연합의 이 활동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녹색연합 그린 프로젝트 임성희 팀장님이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